오늘은 3대 특검 정리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추석 특집이니까 먼저 내란 특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연말이면 거의 조사가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내란 특검. 일단 제일 빨리 출범하고 제일 빨리 수사를 시작했던 특검이 내란 특검이었고, 윤석열 재구속시켜버리고 이상민, 한덕수 기소하고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구속시키고 나서 윤석열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요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6월 18일에 게시를 해서 이제 6명이 구속이 되고 7명이 기소가 된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는 재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면이 불응이 되어 있고 법적 판단에서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인의 동선이 잡혀 있고 저는 자백만 남았다 싶습니다. 재판부의 시간이 왔고 이제 수사는 어느 정도 전 진척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재판부의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증이나 정황 그런 증거들은 이미 파악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근데 저희가 3대 특검이 출범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국민이 지켜보기도 했지만 이 관련자들이 공직 신분이었던 자들이라서 신원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은 할 거지만 이게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뭐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은 있을 거다라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대로 아마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숙의 피해자를 비롯해서 뭐 김용현 뭐 등등 이상민 장관 등등을 솔직히 다 구속을 했던 성과를 거둬서 아마도 또 이제 인원도 늘어나고 기간도 이제 추후에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면밀하게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이 재판과 수사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한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내란 특검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봤죠? 예, 예. 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다 고려가 돼서 수사가 나머지 이 윤석열로 향하는 길에 대한 수사는 자 면밀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문제는 바로 김건희 특검이죠. 아하. 김건희 특검은 까도 이건 사실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과 다르게 그 연관된 사람들이 특정이 딱 되지가 않고 뭐 우리가 세상 모르는 사람들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이기훈 저희가 지금 특검을 세 가지 이름들이. 특검을 다 정리할 거니까 내란 특검부터 정리하고 문제가 많은 김건희 특검을 그렇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담 넘어가면서 어렵사리 모여서 나중에 의결을 하거든요. 그 해제안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다. 그 세력이 뭐 추경호를 비롯해서 김희정, 서범수 등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힘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증인 불출석하고 있고 서범수, 김태호 이런 식으로 계속 기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증이 좀 비중이 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 공개된 단체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뭐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국회로 갔다가 당사로 갔다가 또 뭐 국회로 갔다 당사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록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지금 좀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이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 비겁합니다. 네, 비겁하다. 사람이란 표현도 잠깐 애매하지만 이제 너무너무 비겁하다. 왜냐면 본인이 그 당에서의 그 토론회나 뭐 대선 후보 토론회 막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거 내가 막았던 사람이다라면서 무슨 민족 투사인 것처럼 뭐 민족의 굉장히 뭐 독립 투사처럼 기여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사실요 이거 기회입니다, 한동훈. 네, 기회예요. 지금 딱 가서 내가 조사받겠다. 내가 증언하겠다. 내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밝혀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면요. 사실은 중도층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에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요? 네, 약간 좀 속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다가 보면 또 보수층에게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지지자들은 또 뭐 돌아설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중심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뭐 도시락 배달하고 뭐 막 자꾸 뭐 이상한 유튜브 나와가지고 예. 뭐 한학자가 나한테 뭐 그쪽에 뭐 통역에서 연락이 왔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뒷얘기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용기 없는 행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역사의 시계는 항상 옳게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빛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항상 늘 생각한 게 그래요. 꽃이라는 게요. 화장실에 있어도 꽃은 꽃이에요. 맞네요. 어딜 가도 꽃은 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실, 계엄이라는 것 누가 지시했고 이 계엄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누구였냐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증언이 없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너 증언 필요 없어.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예. 아까 전에 차미슬님께서 추석 특집인데 아씨들 노래 한 소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우리가 요구가 많으시네. 네. 노래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누구 혹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네. 지금 제 눈을 다 피하고 계시네요. 네, 뭐 저는 지금 김건희 씨가 비리가 됐는데. 네. 김건희 표 노래를 한 소절. 아이고, 김건희 씨는 사실 노래보다는 네네. 약간 가무에 능하시지 않으십니까? 가무. 네, 그 악기도 잘 다루시고 예. 이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은혜 의원님은 그 아이라서 안 할 거. 그러기도 하고 제가 진짜 아이였어? 네, 저 아이예요. 진짜? 아이고 제가 되게 다재다능합니다. 저 이런 네.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사실 네. 아시겠지만 뭐 사격도 하고 뭐 가족 공예, 네. 뭐 캘리그래피, 뭐 이렇게 뭐 음악과 예술에 좀 예술에 능하죠. 그런 뭐 그림이나. 근데 제가 정말 아쉽게도 춤과 노래, 가무에 능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댓글에서 근데 굉장히 이 분위기가 뜨겁기 때문에 꼭 노래를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마무리할 때 추석 인사 한번 네네, 예, 좋습니다. 부탁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특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외환 혐의를 씌울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괘씸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이 위헌 위법한 계엄 하나 하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키고 뭐 별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외환죄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쵸. 게 이제 중론이어서 외환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혐의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는 이미 내란 수계 피의자 신분으로도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외환까지는 가도 되진 않는데 그래도 문제는 우리 국민께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외환이 뭡니까? 그냥 외환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러 유치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비상계엄 사태보다 더 심각한 일을 만들 수도 있었고 우리가 그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몽땅 부셔버리려고 본인들의 권리를 친위를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던 무시무시한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군인들이나 뭐 공무원들 등등을 비롯해서 이 무인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이 사람들은 외환죄까지 아니더라도 뭐 전복죄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전 충분히 수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 날아간 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 야 너네 이거 알았어 몰랐어라고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 이 무인기 관련해서 이를 복무를 했던 군인 장병들과 여러 분들의 진술들이 일치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수사는 원활하게 흘러가는 갈 것입니다. 원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외환까지는 힘들지만. 예, 다만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와 그 관련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외환죄 적용까지는 실제 나와 있는 법으로는 어려울 수는 있다. 예. 조금 전 이제 소장님 말씀하실 때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군의 날에 그 행사의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저 손드는 모습, 저거 소름 끼치는 게요. 저 때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때인데 저 때 무인기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저 때가 어느 때냐면 계엄 계획을 이미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 할지 정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엄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계획을 세우고 노상원 수첩에다가 뭐 적고 뭐 이럴 때거든요. 근데 진짜 예. 네, 지금 보면은 특히 약간 조금 어려운 점이 이제 군사작전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기록이라든지 비화폰, 통신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포렌식하는 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문을 완전히 못 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임세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북한 관련 자료를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군 지휘부 정도의 자료로도 증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유치죄처럼 이런 중한 범죄는 범죄의 준비 단계 그리고 미수 단계도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것만 좀 가능하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시는 사이에 황언구님께서 14만 9천 원 슈퍼챗을 와. 오, 감사합니다. 박수. 근데 뭐 149 네.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아이폰 쓰는 사람만 압니다. 왜요? 그래요? 일부 아이폰 기종은 이 슈퍼챗을 쏠 때 그 어느 금액까지밖에 못 쏘고 막 이렇게 안 넘어가는 경우가 이게 있어요. 최대치인가요? 아니면 혹시 100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뭐 8만 원 쏘고 싶은데 7만 9천 원밖에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지점이 약간 아이폰 그렇군요. 사용자는 그렇습니다. 아마 맞으실걸요, 황영군이 아이폰 쓰실 거예요. 아마.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절 한 감사합니다. 번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원군이 어디 친인척은 아니시죠? 황씨인데. 진척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팬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네. 짝짝짝짝.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그 노상원 말입니다. 그 수첩까지 써가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 그대로 막 계엄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이 노상원 비롯해서 여인형까지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제가 들은 지 꽤 됐거든요.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었어요.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 제도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사실상은 이렇게 그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감면 제도로서 딱 이렇게 뭔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떠한 한 사람의 발언과 진술이 그 어떠한 범위 혐의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범죄 사실을 관련해서 시인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증언이나 제보를 하게 되면 형을 이렇게 줄여주거나 하는 제도인 건데요. 사실 이건 미국 같은 그런 제도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성자가 노상원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노상원의 입을 통해서 뭐 외환이라던가 아니면 더 심각한 범죄 혐의들을 밝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에요. 키맨이다 보니까 만약에 노상원이 그 수첩에 대해서도 그거 내가 쓰긴 했지만 그냥 상상 속으로 쓴 거다라고 부인을 해버리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뭐 영현백에 담길 뭐 수거 대상 리스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지금 특검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계엄 관련 문건이나 배경 그다음에 과정 등의 그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실을 알았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계엄 시작에서 노상원과 윤석열이 공모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술을 만약에 정말 솔직고 담백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형 감면도 약간은 고려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이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든 헌정을 흔든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인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증언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형 감면 정도는 좀 고려할 수 있다 정도이지 이거를 막 약속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국회 봉쇄 얘기도 있었고 네. NLL 인근 북한 공격 유도도 있었고 네, 사살 맞습니다. 정치인 사살 네, 얘기도 네. 있고요. 지금 저희 수첩 내용이 무섭죠. 나가고 있는데
저 수첩일 바라보면요. 직접 막 생각나는 대로 쓴 필체가 아니고 누군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급하게 받아 적은 듯한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냐? 네, 요거 맞습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네, 누군가도 그렇죠. 자기가 머릿속으로 막 저런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거의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환청이 들리지 않는 이상은 전 저렇게 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약간 좀 그 신받긴 했죠. 아. 애기 동자. 노상원이 아, 네, 맞네요. 또. 그러니까 무당 그게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약간 플리바게닝 같은 게 우리나라에는 좀 익숙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특검 수사 대상자가 자수나 뭐 고발, 증언 이게 협조했을 때는 뭐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노 사령관이 이제 수첩이나 경위 작성 그 시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또 증거가 확보가 되고 협조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좀 이거는 고도의 그런 수사 기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협상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주요한 증언들을 다 뽑아내고 뭐 이래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그 수첩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과 공모하게 된 게 되면 이 사람도 사실상 그 벌이 뭐 무기징역 뭐 미만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민간인이 비아폰 쓰고 그 군인들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범죄 혐의가 아주 막중한 건데 예. 그런데 이분이 이 수첩이 내가 갑자기 신내림을 확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라고 해버리면 증거 효력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의 진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지만요. 얘기하면 좀 잘 해봐줄게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그걸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증언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김건희 특검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거든요. 어제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어요. 구속되고 나서 한 번 출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윤석열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조사받고 열심히 재판 나와서 그 협조를 해야 형량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한학자 씨가 요구하는 것은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구속을 위해서 그 전관 비싼 변호사들 쓰고 했던 것인데 지금 계속 건강상의 이유, 노령의 이유로 불구속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것도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다라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재판까지 안 나가는 그러한 모험을 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기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구속된 상태고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기소를 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일단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말을 했나 싶었는데 내가 평생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되는가? 나는 정치와 무관한 종교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학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본인만 이렇게 싹 빠져나가기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조인들이 있죠. 나름 이제 그 통일교 출신의 정관예우 정관예우하는 법조인들이 있고 그리고 뭐 고령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는 뭐 여기 제가 사실 이 종교의 구조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홀리마더한 참 어머니, 네, 참 어머니, 네. 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는 몰랐고 밑에 사람들이 한 거다라는 식으로 정말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또 핵심 인물이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을 일단 특검 역사상 최초로 이번 이제 김건희 특검 역사상 최초로 구속된 국회의원이 돼버렸는데 반성도 없고 옥중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에게 이재명 정권 나 못 무너뜨린다. 곧 돌아올 것이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동안 절해가지고 1억씩 세뱃돈 턱턱 받고 강릉 시민들 이야기하는데 강릉 시민들 팔아서 본인 정치적 야욕, 사적인 야욕 채우고
그 종교 일부 종교 정교라고 하죠. 정치와 그 네. 종교 같이 합된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합집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그 부정의 혐의 때문에 감옥에 간 거지 이재명 정권이 무슨 뭘 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곧 돌아온다고 하는데 돌아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볼 예. 수밖에 없고 강릉 시민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당시에 강릉에서 그렇게 가뭄이 나고 강릉 시민들이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장사를 접었던 그 시기에 본인은 마스크 쓰고 골프 쳤던 그 사건만 기억하시고 네. 강릉 시민들이 이 말에 대한 진심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강릉 시민들이 아마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낼 것. 아이고 이제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본인이 그 금전을 받았다는 게 엉터리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 얘기 자체로도 이제 무슨 거래의 맥락, 의도, 증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엉터리 소설이다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20년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하면서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저는 이게 보시는 강릉 주민분들이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경력을 나열한다는 게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런 경력과 도덕성은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경력이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죄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경력이 좋고 경력이 무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어야죠. 와.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생각이고 아직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약간 이게 약간 본인이 약간 문재인 그냥 또 이재명 대통령 이러면서 약시를 약간 대선 후보급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요? 내가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 약간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내가 체급이 커지고 싶으면은 좀 나보다 체급이 큰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약간 정치에서도 좀 룰이거든요. 근데 보면 잠깐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본인이 약간 그런 급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이거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권성동 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이런 사실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궁금합니다. 예. 딱 형량 딱 집행이 되는 순간 무슨 말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6개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으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김건희 특검 얼마 전에 40명 검사 전원이 이제 집단 항명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런 뜻도 내비쳤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 사실 소위 말하면 안 찔러놓은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쑤셔놨던 것은 우리가 3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씨는 나와 있는 16개 이상 플러스 알파로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출발한 특검 3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 3가지의 한 고리의 축은 결국 종점은 김건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핵심은 이제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너무너무 저질러온 일이 많고 특정되지 않은 인물들이 우후죽순 막 나오고 뭐 무슨 어디 도망가고 미랑 가고 숨어있고 베트남 갔다 오고 뭐 수도 없잖아 지금 사람들이 연결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연 어떻게 잘 흘러갈 것인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응은 이미 나와 있는 핵심 사건들, 증거와 증언, 증인이 명확한 것들 중심으로 먼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기소하고 실질적인 물증과 증인을 확보한 다음에 그분부터 빠르게 쳐버리는 거죠. 나와 있는 거. 제일 쉬운 건 도이치모터스죠. 네, 그 부분은 이미 수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계좌도 나와 있죠. 계좌 관리인도 있죠. 그다음에 나와 있는 뭐 금액도 있고 엑셀 파일이고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도이치모터스까지 빨리 풀고 뭐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수위 시절에 이 양평고속도로를 강상면, 김건희 씨 본적으로 틀었던 행위들이 여러 문서 증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토부 서기관도 구속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희룡도 이제 곧 소환을 하면 누가 지시해서 이걸 옮겼냐라는 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불법적으로 옮겼다는 게 그 당시에 있는 국토부 직원과 그다음에 용역 업체들에서 다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탁탁탁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블락을 딱 치고 임세훈 소장이 일머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또 김건희 관련해서는 특화돼서 네, 일머리가 김건희 씨만 얘기하면 이게 눈이 약간 반짝반짝 하시면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반클리프 아펠이라던가 그다음에 나토 7종 세트 이런 건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그냥 그냥 이걸 뭐 뇌물로 받았는지 아니면 알선 수재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부터 하고 사람 중심으로 일단 가다 보면은 뭔가 물줄기가 타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반클리프 아펠이나 이런 목걸이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한테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이 그 직을 주고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연결고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임세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수사를 할 때 해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증거가 있는 거 확실한 것들은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김건희가 나쁜 일을 너무 부지런하게 하고 있다. 나쁜 일을 너무 부지런하게 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을 열심히 어지르냐. 너무 열심히 방을 어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쁜 일을 너무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과는 조금 다르게 윤석열은 조금 그래도 공직자라든지 오피셜한 직위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있지만 김건희는 정말 비선실세 그리고 민간인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야 할지가 굉장히 좀 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부 나와 있긴 하지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일단 저는 크로스체크하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김건희가 어떤 뇌물을 받았고 어떤 걸 받았고 일단은 김건희의 죄를 위주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또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이거 자체는 또 다른 특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복잡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김건희의 개인의 그런 비리가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의 비리 자체가 정권과 결탁이 되어서 어떠한 그 행정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또 저는 또 별개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가중이 되는 범죄인 거죠. 예. 그 범죄는 또 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봐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건희가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가장 어필했던 것도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것도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뇌물죄 적용은 안 돼. 요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포기했는지. 네. 예, 그러니까 알선 수재로 빠지려고 한 건데 그런지 예. 그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석 특집으로 3가지 특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최상병 특검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히려 조금 단순해서 제일 빠르게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 경로설이 사실인 것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뭐 구속한 사람도 없고 따로 기소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척이 있는 것이 박정훈 대령님이 사실상 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인물이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박정훈 대령님이 명예를 또 회복하고 그 이제 기소가 다 이제 포기가 된 상태여서 이 박정훈 대령님의 그 동안에 있었던 증언과 또 기록들이 저는 충분히 신빙성 있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혜병 이 사건도 이 최혜병이 돌아가셨던 일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이걸 누가 외압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뭐 이종근 그분이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 말씀이세요? 임성근. 예. 이종근. 이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임성근 씨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뭐 로비를 했던지 어떻게 그만두려고 했던 그 경위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파악이 전 돼야 된다고 봐서 조금 더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하다. 왜냐면 인물이 여기는 조금 약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확인은 조금 더 나은 과정이다. 그리고 전 박정훈 대령님의
기록과 그 과정과 그 당시에 뭐 누가 왜 앞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돼도 전 충분히 혐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는 뭐 기대할 만하다. 근데 최근에 13명 추가 인력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추가가. 네, 왜냐면은 이게 좀 범위가 다른데요. 김건희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약간 얕고 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는 좁고 깊은 느낌이에요. 아, 깊은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딱 정해진 그 인물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좀 심도 깊은 그런 수사나 그런 증언들의 확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의 특성상 굉장히 좀 폐쇄적인 곳이고 사실은 아마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좀 어떻게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당하게 정의롭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거기에 대한 저는 또 보상이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영웅으로 또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정밀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최혜병 그 특검 측에서는 아직까지 기소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단계적으로 기소를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입증 가능한 인물 딱 한 명을 한번 선제적으로 딱 기소를 한 다음에 여기를 다 털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임성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임성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종섭 도피 이런 사건 요 두 개만 먼저 좀 집중 공략을 하셔서 기소를 딱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JHP님이 정권 바뀌면 역적들 전부 다 소탕 괴멸시킬 줄 알았는데 답답하다 하셨습니다. 계엄한 지 한 1년 정도 돼가잖아요. 답답하실 만한데 그래도 연말쯤 되면 뭔가 결과물들을 세계 특검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하는 아씨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